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S 맥스를 2주간 사용해본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꺼내서 얼른 찍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개선됐다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이 핸드폰으로 구매하게 된 거거든요. 우선 사용해보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점은 카메라 정말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로 카메라 기능이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좋은 점은 정말 빛이 밝은 날에도 뒷배경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제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잡았던 아이폰 8이나 아이폰 10이랑은 비교했을 때 뒤에 밝은 배경과 제 얼굴 두 가지 모두를 아주 잘 잡아줘서 진짜 HDR이 발전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별로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유튜브 촬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에도 이만큼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 카메라 테스트하러 산책을 나와봤어요. 전면 카메라로 손떨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도 제 얼굴이랑 뒤에 하늘 색깔이 같이 동시에 날아가지 않고 아주 잘 잡혀요. 그늘진 나무들이 많은데 얼굴이 빛이 있을 때랑 그늘진 곳에서랑 다 자연스럽게 시시각각 금방금방 색깔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게 간편하다 보니까 짐벌까지 이번에 새로 구입했었거든요. 근데 짐벌을 굳이 끼우지 않아도 이 상하의 떨림을 너무 잘 잡아줘요. 진짜 손떨방 최고였어요. 저는 테스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각대나 짐벌 전혀 없이 이렇게 핸드폰을 손으로 쥐고 찍었는데도 어지럽다거나 아니면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화면이 떨리지 않았고요. 굉장히 떨림 보정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이번엔 후면 카메라로 짐벌이나 거치대 전혀 없이 손떨방 테스트 해볼게요. 조금 신경 써서 걸어준 거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 잡히죠. 그럼 이번엔 조금 빨리 걸어볼게요. 이건 조깅하듯이 살짝 빠른 걸음으로 걸은 건데도 이 정도만 흔들리는 걸 보고 진짜 이번 아이폰 XS 맥스 손떨방에 깜짝 놀랐어요. 짐벌이나 삼각대를 들고 촬영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짐벌을 끼우지 않고 가벼운 삼각대 하나만 가지고 다니더라도 핸드폰 거치에서 평소에 브이로그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이 커졌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보여줘서 역시 맥스로 사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X에서 XS로 가는 거는 사실 조금 굉장히 얼리 어답터이신 분들이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바꾸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반쪽님이 10을 사용하고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했다고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만 또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깨알 같은 손떨방이라든지 아니면 HDR 기능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전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뷰티 이슈가 있었죠. 특히 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뷰티 게이트가 있었어요. 얼굴이 좀 보정돼서 예쁘게 나온다는 게 문제였는데 저는 해본 결과 저를 만족시킬 만큼의 뷰티 효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적절하게 적당히 예뻐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자들은 이렇게 더
턱 없어지고 막 눈 이렇게 커지는 완전 뷰티 모드까지도 사실 잘 쓰잖아요, 어플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뷰티 게이트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게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뷰티 모드가 강해져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래도 이걸 뷰티 게이트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스트로 촬영할 때 옆에 차들이 지나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도 스테레오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전문적인 부분들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전 아이폰 8에 비해서 마이크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좀 개선된 정도고, 그냥 핸드폰 자체에서 마이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핸드폰에 직접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슈어의 MV88 제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신 사카모토 류이치 씨가 평소에 아이폰이랑 이 마이크를 연결시켜서 수시로 녹음하신다는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전해 듣고 저도 바로 믿고 써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면서 혹시 카메라를 사실 거라면 어떤 전문적으로 너무너무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걸 찍어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엔 아이폰 XS 맥스로 구매를 하시고 이 마이크 하나를 추가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것 때문에 만족한 이런 부분들 말고 이 아이폰 XS 맥스를 사용하면서 사실 2주간 조금 불편했던 점들도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8을 썼다 보니까 지문 인식이었는데 이게 페이스 인식으로 바뀌면서 뭐 마스크를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거나 이럴 땐 얼굴 인식을 하기가 사실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문 인식이 그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애니모지를 제가 이렇게 처음 신나서 해보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애니모지를 넣고 싶은데 한참 애니모지 하는 화면은 아래쪽에 있고 이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이폰 X에서 애니모지를 할 때보다는 살짝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드는 때 말고 문자로 애니모지 친구한테 전송할 때요. 친구한테 제가 애니모지를 전송을 하려고 하니까 녹화를 할 때 여기 아래에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애니모지를 보면서 하게 될 때 아래쪽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애니모지의 시선이 제가 계속 아래쪽 보고 있게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살짝만 기울이게 되면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쭉하다 보니까 화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기울이게 됐을 때는 잘 인지가 안 되는 게 무의식 중에 조금 불편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놨을 때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8을 쓸 때는 지문 인식을 이렇게 딱 얹으면 바로 새로운 알림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로 열어야 하니까 이렇게 들어서 페이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아이폰 X의 경우에는 살짝만 들어도 바로 얼굴 인식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제 얼굴 인식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이만큼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 생각보다 약간 불편하긴 해요. 그치만 이것도 역시 뭐 적응을 하겠죠, 제가. 그럼 제가 이 2주 동안 아이폰 XS 맥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핸드폰을 쥐고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폰 X이 굉장히 적당하고 이상적인 크기의 핸드폰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쥐고 있다가 그걸 들어보면 손에 착 부시고 가볍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네스 맥스로 산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커다란 창이 주는 시원함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볼 때마다 역시 사길 잘했어 라고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이제 곧 아이폰 XS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출시일이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 더 눌러서 알림 받기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